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사주일기를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을 했어요. 제 사주 팔자를 보면 계획이나 기획을 의미하는, 제가 계획이나 기획을 의미하는 게 갑이나 인목에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사주에는 실행을 의미하는 묘목하고요, 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이나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장원에 가거나 할 때도 보통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 예약을 아마 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나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 그냥 지나가다 손님이 없는 미장원에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또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중간에 수정하고 바꾸고 다시 하는 게 제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는 체계가 사실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정신이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영상도 처음 영상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거의 실험하다시피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도 제 채널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올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요,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품은 영상이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유튜브 약간 변경 때문에 바로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제가 좀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대댓글을 달아 놓았어요.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병인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병인간지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답도 영상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답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오늘 이 영상, 병인간지 영상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5명에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올려놓은 이벤트 영상이 있거든요. 이벤트 공고 영상이 있어요.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은 제가 일정 때문에 토요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 구독자가 도달할 때마다 제가 영상에다가 깜짝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구독자분들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딱 해놓으면 제 영상을 올리면 바로 그분들한테 다 알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본인이 자주 보시는 영상 위주로 이 유튜브가 영상을 띄우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인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병화입니다. 병화는 분산,
확산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병화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대지에 있는 만물을 쳐다보면서 대지에다가 빛을 비추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익의 의미가 강한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태양빛, 특히 뭐 사막이나 이런 곳의 태양빛은 생명수라는 수기를 다 분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생명수가 마르기 때문에 이 수기가 없다는 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로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보통은 뭐 태양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상으로는 전기,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연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할 경우에는 폭발의 그런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폭발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방사선의 그런 물상이 있습니다. 병화 일주 같은 경우는 뭔가 화가 난다 이러면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불은 막 타오를 때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뭔가 다 태워버릴 것 같긴 하지만 불이 딱 꺼지고 나면 어떤가요? 불이 나던 그 상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확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투었다고 해도요,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뭐 서로 원한을 가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임목의 경우는요, 임목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잖아요. 뿌리는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생기를 의미합니다.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글자이죠. 그리고 목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맺는 걸 잘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만 끊는 건 잘 못하는 게 이런 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떻겠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인기가 좋겠죠.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이 임목 같은 경우는 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그런 의미로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현혹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자기가 하던 일을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게 이 임목이 됩니다. 그래서 임목의 물상에는 의류, 섬유, 그리고 피아노, 노래방, 권력, 법, 기획 이런 물상이 있거든요. 임목은 보통 새로 태어난 생기,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의류 섬유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인월이나 이 간목이 우레라고 해요. 임목과 간목은.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 봄이 시작될 때는 뭔가 산에 가보면 이런 우레를 의미하는 큰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생기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소리의 의미로 피아노나 노래방에 그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계획,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획의 의미가 강한 그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이 있지만 뭐 여기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뭔가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물상으로 드러나는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병화는 인호술 삼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목은 생지입니다. 생지로 이제 인월의 병화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만물을 확산시키고요. 분산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강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확산하고 분산한다는 이 의미에는 부피를 키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가을인 유구월이 되면요. 유구월은 사지가 되죠. 병화의 기운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구월부터는 응집하고 축소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이 유시에는 서산으로 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부피 역시 줄어드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병화가 인옷을 삼합을 한다는 건 만물의 부피를 키우는 의미고요. 그리고 신월부터 신자진 삼합이 시작되죠. 임수에. 그래서 신자진 삼합은 이 만물을 키우는 병화의 이 분산하고 확산하는 기운이 아닌 응집하고 축소하고 부피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수삼합과 화삼합이 반대의 의미가 있는데요. 병화가 강한 공간의 글자와 함께 한다 하면은 병화는 확산하고 분산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요. 만약에 지지 글자가 응집하고 축소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한다면 병화는 분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인월은 음의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향하는 그런 계절이 되죠. 인월하고 신월이 그렇잖아요. 인월도 삼양 삼음이고요. 신월도 삼양 삼음입니다. 인월은 음에서 양을 향하고요. 신월은 양에서 음을 향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사실 음에서 양을 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분산의 기운이 강해지긴 하겠지만 지구 땅은요. 일단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은 음의 기운이 더 강한 그런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월은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 역시 그렇게 따뜻한 계절은 아닙니다. 인월은 좀 추운 계절이죠. 그래서 그 계절부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따뜻한 분산하는 그런 계절로 향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뭔가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의 이 인목은 일단은 위로 향하기 전에 아래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깊어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좋은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목이라는 뿌리는 먼저 임수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목이 있는 곳에는 병화도 필요하지만 임수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병화 그리고 인목이 병인간지로 이렇게 짝을 맺었습니다. 병화는 인오술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목에서 장생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오화에서 기운이 가장 강해지죠. 오화 지장간 보면 병기정이 있는데 병화의 힘이 정화의 힘으로 바뀌는, 분산의 힘이 응집하는 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오술 삼합은 인오술이겠죠. 그래서 병화의 힘이 점점 강해졌다가 오화에서 가장 강해지고요. 다시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술월에 이르면 인오술 화삼합을 마감하고 병화의 기운도 역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병인간지를 보면요. 인목은 장생입니다. 그리고 인목지장간에는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죠. 그래서 인월에 걸록을 이룬 기운이 강해진 간목이 이제 인옷을 삼합을 시작하는 생기, 드러난 병화를 복생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하고 이제 봄 사이에 서서히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빛의 의미로 이 병인간지는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병인간지가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써주세요. 네,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시가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도 보면은 이제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그 어슴푸레한 빛을 병화가 이제 점점 밝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병화는 인목에서는 장생이에요. 장생은 이제 태어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병화의 성격은 어떨까요? 온순하겠죠. 보통 병화는 뜨거운 태양, 그래서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뭔가 막 화를 내면 불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이 병인간지의 병화는 그렇게 강한 불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생이기 때문에 어리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밝고 명랑한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한 간지다, 병화가 강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에게는 인목은 편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목한테 병화는 목생화니까 식신이죠. 그래서 임묘진이라는 나무는 제가 인간관계를 맺는 글자라고 했고요. 임묘진은 가족 간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우선시 두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지는 기운이 이제 막 드러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수성가, 걸록간지라고 하면 자수성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장생간지의 경우는 자수성가라든가 아니면 진취적인 성향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월에 막 태어난 병화의 의미는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장생으로 막 출생한 아기는 어떤가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윗어른의 돌봄, 그리고 윗어른들의 이끌어줌,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인간지에는 컨설팅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인간지에 대한 의미고요. 여기에 계절의 의미가 더 포함이 된다면 만약에 병이 일주다 하지만 4, 5, 2월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기운이 이 병화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사화월 자체가 병화가 걸록을 이룬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병화가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4, 5, 2월에 병인간지라고 해도 이 병화는 그 기운이 약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라고 해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인월, 병인일주는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만약에 병인월이다라고 한다면요, 대운의 방향에 따라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일단 제가 아까 병인월의 인목은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운이 수기로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 인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건 인목이라는 인성의 요소를 병화가
오랫동안 수기에 의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는,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봉사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병인월이나 병화가 인월생인 경우에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렀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나 공직, 그리고 의료의 그런 직업 묵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병인월이나 병화가 인월인데 대운이 묘진 사오미로 대운이 흘렀다라고 한다면요. 사오미라는 이제 점점 열매가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공부를 오래 한다기보다는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주가 그렇듯이 병인 일주 역시 태어난 달,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직업 물상도 바뀌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인 일주다, 그런데 임묘진 월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수기가 필요하겠죠. 이 많은 목들을 키우려면. 그럴 경우에 수운으로 흘렀다라고 한다면요, 대운이 해자축, 사오미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임묘진 월의 병인일주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해자축을 흘렀다는 건 수기로 이 임묘진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오래 하는,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의료, 공직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묘진은 병화에게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보통 결재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결재권 문서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구조가 좋다고 한다면 유산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재권을 행사하는 관리직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원국 자체가 화기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병화는 하는 일이 열매를 키우는 일입니다. 근데 사오미를 흐르고 원국에 금이 없다. 그러면 이 병화가 해야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임묘진이라는 목의 물상을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임묘진이라는 목이 제가 아까 섬유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섬유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병인 간지가 화기가 되게 강해요. 화기는 강한데 금이 굉장히 약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화기는 금을 키우려고 하겠죠. 화는 금을 키우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금이 이 강한 화기에 의해서 녹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이 금이라는 열매를 키우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 돈을 까먹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단체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지궁 임목 입장에서는 사실 임목은 음의 세계의 글자고 병화는 양의 세계의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인간지는 뭔가 희망을 의미하고 순수함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병화와 임목 사이 관계는 사실 잘 맞는 관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목의 시기는 37에서 45세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 시기에 뭔가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떤 구조였냐에 따라서 그 불화의 원인도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병인간지가 남자라고 한다면요. 부인은 금입니다. 일지궁에는 이게 편인이잖아요. 부인은 정제의 그런 모습이나 편제의 그런 모습인데 재성이
인성에 있는 자리에 들어오려면 잘못하면은 제극인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원국 구조에 수기가 있어야지 금생수, 수생목에 그리고 목생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뭐 금수가 골고루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부인의 역할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부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수기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금하고 목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제극인의 그런 모습으로 고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기가 강하다. 화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병화는 비겁이 강한 거고 금의 입장에서는 화기가 강하면 관성이잖아요. 관이 강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부인이 힘이 들거나 아니면 수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금목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인간지가 여자다라고 한다면요. 남편성은 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인목을 생하는 수생목, 목생화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남편은 주로 교육이나 공직 쪽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원국에 목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이 수기는 목을 키우려고 힘이 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목기가 강하면 식상이 강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식상이 강하다는 건 이것저것 잘 펼치는, 잘 벌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에 금으로 생을 해주어야지 이 수기가 목을 키우는 그런 힘도 강해지는데 만약에 금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자신이 펼치는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고 배우자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강약에 따라 사실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인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